여러분, 오후에 나른함이 몰려올 때 살짝 눈을 붙이시나요? 그런데 혹시 그 낮잠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미국의 유명 병원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나이 63세의 성인 8만 6천 명을 무려 1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30분 넘는 낮잠을 자는 사람은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낮잠 시간만 본 것이 아닙니다. 나이, 성별, 체중, 흡연 여부, 음주 습관, 평소 밤 수면 시간까지 모두 고려한 뒤에도 여전히 낮잠이 사망률과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낮잠이 위험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연구진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들일수록 몸 어딘가에 이미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우울증,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병들이 이미 몸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꾸 피곤해지고 낮잠을 자게 되는 거죠. 둘째, 우리의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은 마치 몸속의 시계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후에 깊고 긴 낮잠을 자면 이 시계가 흐트러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몸 전체 기능이 꼬일 수 있다는 거죠. 김호식 어르신은 평소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니까 자꾸 졸려서 자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자고 나면 개운하지도 않고 밤에는 오히려 뒤척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와 당 조절 이상 수치가 발견됐고 의사는 수면 패턴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낮잠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낮잠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핵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낮잠 시간 20분 안팎이 골든타임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낮잠은 1, 20분이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 뇌가 가벼운 수면 단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깨어나면 머리도 맑고 몸도 개운하죠. 하지만 30분을 넘기면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고 그때 깨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멍한 상태가 됩니다. 이를 수면 관성이라고 하죠. 이 낮잠 시간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몸은 오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식사 후 졸음이 밀려오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바로 낮잠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는 밤잠을 방해하지 않고 생체 리듬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수면 시간이죠. 하지만 오후 4시 이후 낮잠은 금물. 이때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게 되거나 깊은 밤에 깼다 다시 잠드는 패턴으로 이어져 결국 밤잠의 질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3. 낮잠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잠도 습관입니다. 낮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커튼을 살짝 닫아 빛 줄이기, 스마트폰은 멀리 두기, 편안한 자세로 20분 알람 맞춰놓고 눈 감기. 이런 일상적인 흐름을 반복하면 몸이 이제 낮잠 시간이다 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4. 낮잠 후엔 가볍게 움직이세요. 낮잠에서 일어나면 멍한 기분이 드는 경우 많죠. 이럴 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뒤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물 마시기나 가벼운 걷기 운동도 몸을 깨우는데 효과적이에요. 시니어분들 중엔 밤에 자꾸 깨서 낮잠이라도 길게 자야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보단 밤잠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불면이나 수면 장애가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낮잠은 보충 수면이 아니라 해복용 짧은 휴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낮잠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도움이 되기도 해가 되기도 하죠. 나는 밤에도 자고 낮잠도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잠을 자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잠이 자꾸 길어지는 진짜 이유. 낮잠을 오래 자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자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몸이 너무 무거워. 하지만 이럴 경우 낮잠이 피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몸 안에서 피로를 유발하는 기저질환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의 불균형으로 자꾸 졸음이 몰려옵니다. 심장 기능 저하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지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나른함이 지속됩니다. 이 밤잠의 질이 낮으면 낮잠도 피로를 못 이긴다. 시니어 분들은 흔히 밤잠 중간에 자주 깨는 증상을 겪습니다.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깬다. 새벽에 눈이 떠져 다시 잠들기 어렵다. 꿈을 너무 자주 꾼다. 이런 분들의 경우 밤에 깊은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낮잠이 아무리 길어도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나도 모르게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 밤잠은 잠이 아니라 깨어있는 휴식에 가까울 수도 있죠. 3. 만성 피로 상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니어의 만성 피로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이미 피곤하다. 낮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 어지러움, 숨참, 가슴 두근거림이 동반된다.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퇴가 있다. 이런 증상은 심혈관계, 신경계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4.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자꾸 피곤한 이유를 찾기 위해선 수면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취침 및 기상시간, 자주 깨는 시간대, 낮잠 시간과 기분, 자고 일어난 후의 몸 상태. 이런 내용을 일주일만 기록해도 본인도 모르게 수면 패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도 이 기록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이 길어지고 자도 피곤하고 밤잠이 자꾸 깨진다면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여러분께 나 좀 살펴봐 줘 하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낮잠이 너무 길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도 피곤한 이유는 뭔지 살펴봤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1. 내 수면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람마다 수면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밤에 빨리 자고 일찍 깨는 아침형, 밤잠은 짧고 낮에 잠이 몰리는 낮잠 의존형,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뒤죽박죽인 불규칙형,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수면 습관의 시작입니다. 이 수면 루틴으로 리듬을 회복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밤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더 중요하죠. 수면 루틴의 예. 오전 7시 기상. 낮잠은 오후 1시 15분, 1시 35분, 20분 고정.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금지. 밤 10시 샤워 후 취침 준비. 밤 10시 30분 잔잔한 음악과 함께 잠들기. 3. 잠 못 드는 밤엔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 있는 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럴 땐 차라리 조용한 음악 듣기, 짧은 독서, 따뜻한 물 마시기 같은 수면 전 이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밤에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보면 뇌가 낮이다라고 착각해서 잠들기 더 어려워지니 전자기기 사용은 최소 1시간 전부터 끊는 게 좋습니다. 4. 낮잠이 필요 없는 몸 만들기. 낮잠을 덜 자도 되는 몸을 만들려면
하루 2,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 햇빛을 쬐는 산책 습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생체 리듬을 바로 잡아주고 멜라토닌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활동은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루 30분 넘는 낮잠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말, 이제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 이해되셨죠? 하지만 반대로 짧고 규칙적인 낮잠은 뇌 건강에도, 감정 안정에도, 면역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결국 건강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 시니어 여러분, 내 몸의 리듬을 잘 살피면서 하루를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낮잠 잘 자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